토론하세요. 그만 조용하세요. 네, 네, 조용하세요. 당내를 진정한 의정이 있습니다. 조용하세요. 도서 조용하세요. 조용하세요. 경청하세요. 자, 말씀하세요. 필리버스터의 무제한 토론입니다. 정의당 어떻게 하든지 의석 좀 늘려보려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도는 천하에 없는 제도를 만들어 오고, 민주당 공수처 어떻게 통과시켜 보려고 그 두 개 서로 맞바꾸어 먹으면서 5분의 3 요건이 안 되니까 무리하게 사보임 강제로 해서 두 사람 바꾸어 넣었습니다. 여러분, 국회법 개정할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김홍신 의원이 함부로 사보임 돼서 그거 잘못됐다고 헌법 소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법 하에서는 괜찮다고 헌소 결정이 나오니까 이거 우리 제발 좀 막아보자. 앞으로 함부로 당 지도부가 사보임하는 거 막아보자 해서 만들어졌던 규정이 그 규정입니다. 그때도 부실투성이었습니다. 동일 회기 중에 가는 말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를 놓고 우리 국회가 부끄럽게도 두 번이나 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발표된 법안에는 동일 회기 중이라는 말이 없고, 본회의에서 선포될 때는 동일 회기 중이라는 말이 있고, 상임위 법사위에서 최종 결정될 때는 동일 회기 중이 들어가면 의미가 없지 않느냐 해서 정리됐던 거 아닙니다. 만약에 그 개정 지금대로 아무 때나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 개정안 자체가 필요도 없습니다. 없고, 여러분 은필칭 헌법기관 이야기를 하시는데, 헌법기관이 한번 배정됐던 상임위에서 원내대표가 함부로 빼내는 걸 용인하는 그런 것을 지금 여러분, 그래서 조문에 의원이 질병 기타 사유로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서 의장의 허가를 받았을 때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의원이 신청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무리하게 강제로 끌어내고 두 사람 바꾸어 넣은 다음에 5분의 3 출발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수처법의 경우는 해당 상임이나 특위에서 180일을 채워야 합니다. 180일을 채우지 못하고 57일이 부족한 채로 특위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그 절차는 무효입니다. 선행 절차와 후행 절차가 있을 때 선행 절차가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후행 절차가 무효라는 것은 행정법 교과서에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법사위에 그냥 보내서 나머지 180일을 채우지도 않은 채 법사위 90일을 넘긴 다음에 본회의에 가지고 왔습니다. 공수처법 무효입니다. 나중에 결정해서 가리면 되겠지만은 헌법재판소 우리 편 다 넣어놓고 차 지나가면 그만이다, 이런 생각으로 국회를 운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민주화 운동했다는 거 가지고 자부심 가지고 살아왔던 사람들 아닙니까? 민주주의 외치던 사람들 아닙니까? 이건 그나마 어렵게 70년간 쌓아왔던 한국 민주주의를 여러분들이 일거에 다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토론 신청. 여러분, 왜 11월 29일 날 문희상 의장께서 사회를 보러 들어오지 아니하고 여러분들도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민생법 하자고 그만큼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 필리버스터를 뒤로 미루고 앞으로 빼고, 이렇게 되면 앞으로 필리버스터 제도는 아무 소용이 없는 제도가 되는 겁니다. 회기 마지막 날 넣어서 필리버스터 하락하고 하루하고 보내고, 이런 아주 역사의 죄인이 될 일을 문희상 의장이 서스럼 없이 몇 차례나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자유한국당을 대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국회가 한 발씩이라도 우리가 자의적인 해석이 되지 않도록 정리하고 한 발씩 민주화를 그래 앞당겨 가야지, 국회법 선글게 만들어 놓고 의장이 맘대로 해석을 해가 넘어가고 이랬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아까 여러분 하도 떠들어서 잘 못 들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은 회기 결정의 건도 필리버스터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조문에는 본회의에 표결되는 모든 안건은, 토론이 되는 모든 안건은 필리버스터의 대상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법 해설서에도 보면 제외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외되어 있지 않고 토론할 수 있는 것은 모두 필리버스터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이석기 의원
구속동의안 처리 회기 결정할 때 실제 필리버스터 했습니다. 이런 거를 그냥 무시로 깔겨무였어야 되겠습니까? 이게 자당의 이익을 위해서. 저는 무리하게 출범한 이 패스트 트랙이 다시 뒤로 가지도 못하니까 불법이 있더라도 어쩔 수 없이 서너 번의 불법을 하더라도 넘어가자는 이 문희상 의장의 고충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만은 이걸로서 대한민국 의회 민주주의, 절차 민주주의는 다 깨진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민주주의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부끄럽지 않습니까? 응? 그 다음에 선거법 한번 봅시다. 선거법은 지금까지 여야가 거의 합의해서 처리해 왔습니다. 의장은 선거 규칙을 정하는 것은 일방이 처리했고 선거구 획정만 합의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의 다 완전한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더라도 게임의 룰에 관한 것은 다 고쳐서 했습니다. 내년 선거 결과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다수당이 만약에 자유한국당이 가반당에 대해서 바꾸면 여러분들 그대로 승복하시겠습니까? 왜 우리는 여당 될 때는 여당 입장만, 야당 될 때는 야당 입장만 따지는 이런 후진적인 일을 계속 되풀이해야 합니까? 여러분, 제가 당은 다르지만은 그래도 마음으로 존경했던 손학규 대표, 정동영 의원님, 여러 의원님 저는 정말 실망했습니다. 저는 앞으로 길 가다가 보면 인사할까 말까 고민할 그런 정도가 되어버렸습니다. 응? 응? 우리나라에 지금 지역구와 비례대표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지역구 의원이 얻은 표를 합쳐서 그 표만큼 비례대표를 뽑았습니다. 그게 우리 헌법재판소에서 직접 투표 원칙에 어긋난다 그래서 위헌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정당의 투표를 하고 그 표를 모아서 획정하게 된 겁니다. 그것이 헌법에 나오는 직접 투표 원칙을 위반했기 때문에 위헌이 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본적으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설계해온 이 제도는 그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하면 위헌입니다. 왜냐하면 직접 투표는 내가 한 표가 바로 의석으로 연결이 돼야 하는데 이 제도는 지역구에 하나 찍고 당에 하나 찍으면서 비례대표 당에 찍은 것을 그 비율대로 하면 되는데 지역구 의석 받은 만큼 비례대표에 간표해서 빼는 것, 소위 교차 연동은 우리나라 헌법 판례에 의해서도 위헌이고 독일 최고재판소에도 위헌입니다. 도둑질을 해먹으려고 하더라도 손발이 맞게 해먹어야 이게 우리가 이의를 못하는데 이런 결정적인 하자를 가지고 이걸 아무도 그렇게 외쳐도 무시하고 이렇게 통과시켜서 되는 겁니까? 저는 이게 헌재에 가면 위헌이라고 확신하는데 그러다 보니 자꾸 헌재에 코드 맞는 사람들 넣어서 6명이 찬성 안 하면 안 되도록 해놓고 밀고 넘어가면 우리 헌정은 그나마 누더기가 되는 겁니다. 헌법재판소가 망가지는 겁니다. 위헌하려고 하니까 나라가 엉망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위헌 안 하려고 하니까 판례를 왜곡하는 억지를 내야 되고 제발 우리 여기 계신 분들 한 발자국씩이라도 이러지 맙시다. 응? 이래서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미국은 패스트 트랙 통과한 법을 수정안을 못 내게 돼 있는 법이 많습니다. 처음에 출발할 때는 225에 75, 그 다음에 석패율 제1 해가지고 출발해놓고 이제 와서 그거 합의 안 돼가지고 그렇게 다투고 싸우다가 이게 뭡니까 지금 나온 것이. 응? 처음 이렇게 됐으면 이게 패스트 트랙에 태워졌습니까? 급행열차 타고 출발한 다음에 사고 와서 내릴 때는 완행요금 내리고 도망가는 거니까 뭐가 다릅니까? 응? 제가 정말 한숨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수정안 지금 방금 올라왔습니다. 방금 올라와서 수정 범위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도 지금 따져볼 수가 없습니다. 최소한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인다 하더라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의회가 작동하는 원리는 지켜야 될 것 아닙니까? 수정안을 상대당 의원에게 보여주고 표결을 하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난번 예산도 수정안 513조 내고 수정안조차도 배포하지 않고 이렇게 표결하는 이런 의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고도 문희상 의장이 의회주의자? 의회주의자? 아니 다수결로 표결을 해가더라도 수정안을 주고 1시간 보여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걸 눈 감고 표결하라.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유인물로 대체한다? 유인물로 대체할 수 있죠. 그것은 낭독하는 대신에 안에서 읽어보라는 겁니다. 유인물로 대체한다가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의원들이 수정안이든 뭐든 읽어봐야 그걸로 표결하는 거 아닙니까? 왜 이런 기본적인 것조차 의장이 지키지 않습니까? 응? 아니 한 글자 바꿔도 한 글자 바꾼다고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국민들이 판단하는 것이 의장이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장이 전지전능하지 않지 않습니까? 의장도 의원 중의 한 사람일 뿐입니다. 국회법을 뜻에 맞게 제대로 해석해서 집행할 것이지 의장이라고 그래서 저 높은 단상에 있다 그래서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소위 국회 선진화법이라는 것이 다수결이 보장되도록 길을 터주는 거에 더해서 소수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회기 내내 국민들에게 호소해서 판단받으라는 그 두 가지가 축으로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수를 밀어붙이면서 이 필리버스터 제도는 그냥 무시하고 회기를 마음대로 넣어서 앞으로는 이제 이렇게 하면 필리버스터를 하루 줄 수도 있는 겁니다. 다음 회기로 미룰 수도 있는 것이고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나쁜 선례를 지금 우리 헌정사에 남기고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민주당과 군소야당들이 무리한 짓을 하느냐? 여러분 저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퇴임 후 수사 재판받는 트라우마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 가까이 모시다가 퇴임 이후에 사고 난 걸 보고 검찰이 임기 후반이나 퇴임 이후에는 반드시 대통령이나 대통령 주변 수사할 것이라는 트라우마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수처 이거 만들어서 검찰 꼼짝 못하게 잡아야 되겠다. 여러분 국민들에게 공수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고위공직자들에게 부정이 많아서 처벌하는 기구다. 여러분들이 고위공직자들 부정비리 검찰이 다 수사 처리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검찰의 문제는 살아있는 권력, 검찰총장을 임명하고 인사권을 가지는 대통령과 대통령 주변 수사 못하는 거와 검찰 내부 제대로 못하는 거, 그것이 가장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더해서 인권 유린적인 요소 줄이는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작 우리 검찰이 망가지는 가장 큰 원인이 살아있는 권력 못해서 그때마다 진실이 왜곡되고 정의가 왜곡되고 특검 갖다가 퇴임 후에 처리된 이거 고치자는 것 아닙니까? 그거 고치려면 저는 우리 당론과 달리 공수처 찬성했습니다. 살아있는 권력 들여다보려면 대통령으로부터 벗어난 수사 권력이 살아있는 권력을 들여다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올린 이 패스트 트랙 법안은 다 대통령 뜻대로 공수처장을 임명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검찰총장은 어디에 추천위원회가 없어서 이런 겁니까? 그래서 검사, 판사, 경무관 이상 직권남용 걸면 다 걸리게 돼 있습니다. 그 수많은 수사 재판 중에 당사자 한두 사람이라도 나 이렇게 문제 있속하면 공수처가 검사, 판사 다 뒷조사할 수 있게 돼 있는 겁니다. 사법부 독립이 완전하지는 못했지만은 우여곡절을 거쳐서 많이 쌓여 있는 것을 우리 공수처가 다 무너뜨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공수처를 만들어서 검찰 퇴임 이후에 못 달려들게 하고 지금도 보십시오. 조국 수사, 유재수 수사, 송철호 시장 수사 얼마나 수사에 장애가 많고 그것이 많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공수처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이 공수처와 공직선거법 합쳐서 민주당은 은필청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손해보는데 국민의 뜻에 맞는 선거제도를 만들자. 여러분 미국은 국민의 뜻에 안 맞아서 소선거구제 다수 대표제를 하고 있습니까?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내각 책임제와 어울리는 제도이지 대통령제와는 맞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워낙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양당제에서 강한 야당이 대통령을 견제하는 것이 맞는 제도이지, 여러분 민주당 의원 중에도 내각 책임지하고 연동제 해야 된다고 말하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이것은 룰의 위반이고 민심을 강탈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까도 우리 민경욱 의원 이야기하셨지만은 여러분들 지역구는 민주당 찍고 비례대표는 정의당 찍으라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광고를 많이 하고 다녔습니까? 이제 와서 비례당, 형제당 만든다고 하니까 꼼수라고 이야기하는 거 맞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국민의 선택이고 민심이 거기에 반영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보십시오. 지역구에서 많은 의석을 얻을수록 비례를 적게 가지고 하는 이런 제로섬이 어떻게 민의를 반영하는 제도입니까?